거기에 불필요하게 무는 근거를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기하게도 고구려 고분법화에 이르게 청령, 백호, 주자, 현무 이건 사신도입니다. 사신도라고 하는 뭐냐? 우리가 지금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켜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령, 백호, 주자, 현무 이건 한국 우표고 이건 조선 우표입니다. 우리도 우표 냈었던 것이죠. 북한에서도 냈었죠.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순지의 천문유초의 사실도 이 그림입니다. 하늘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옥황상제가 주재하고 있고 거기에 부하들의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동물들이 떠 있으면은 물체가 자연악화해서 그게 잠시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겠으면 상상 속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저희들은 역사가 움직여서 유지되어서 내려왔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옥입니다. 옥. 나는 그 의문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옥을 중시했던 사회의 최고 우두머리 북틀스 하늘에 계신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옥황상제고,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운행을 관찰을 하죠. 곰이 움직이는 거, 곰별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 다음에 용자리, 정갈자리, 동물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분벽화에도 사신도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똑같은 하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키토라 고분인데요. 키토라 고분에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측정했더니 어디에 밤하늘이냐? 평양의 하늘이었습니다. 자, 일본 열도에 있는 고분에 왜 평양의 하늘에 별자리를 옮겼을까요? 그대로 자기들은 일본 열도 안에서 하늘을 보고 몰랐던 하늘의 세계를 천문학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의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일본 부분에 옮겨놓은 겁니다. 거기에도 청룡, 백호, 주자, 현무가 든다. 현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동쪽에 있는 것은 청룡인데 현무는 거북하고 두 동물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걸 용이라고 안 그러고 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똑같이 그려놓고 하나는 용이라고 그러고 뱀이라고 그러고. 뱀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실제합니다. 뱀이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아마 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땅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용은 하늘에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 뭐냐면 이게 옥룡입니다. 이게 옥룡입니다. 홍사문하고요. 이것이 애가 동네에서 끄고 다니다가 끄고 다니는 거 안에서 이제 옥이 나오니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제 강의가 재미가 없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옥룡입니다. 이 옥룡은 뭐냐면은 형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물의 머리입니다. 짐승의 머리. 그래서 짐승수 머리수에서 그 다음에 뱀의 몸 사신에서 산해경에 나옵니다. 산해경에 보면은 수수사신의 금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일반적으로 옥문화 명칭을 옥룡을 쓰고 있는데 숙신국의 금충이라고 한다는 우리의
숙시는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조선의 또 다른 한자 다른 표현입니다. 네? 이게 홍산문화, 그 다음에 흑표문화,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소머리 사람 몸에 신농염제 결혼해서 이거 뭘 얻습니까? 가장 오래된 하트 마크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트. 그러죠? 요거 꼭 여러 개 안 됐으니까 아니오라고는 하지 마시고 이거 보고 싸워야 한다, 다퉈야 한다, 투쟁이다, 갈등이다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물을 가지고는 유물을 들여다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유물이 말을 할 것이다. 유홍준 교수가 일본의 백제 소개하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물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유물은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답을 한다.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다라고. 자, 이거 뭡니까? 조금 우리가 사물자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곰하고 사람하고 해서 당근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거 뭡니까? 용하고 여기에서 태어난 게 뭐다? 여기 소머리에 사람 몸이 태어나고 문헌 기록에 있어요. 이렇게 소전비가 용을 만나서 했더니 태어난 것이 이 소머리에 사람 몸이 신농염제가 태어났다라고. 자, 그럼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용이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입니다. 무지개에 감쌌더니 기운에 잉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나타내고 있는 옷길입니다. 이건 북경일보에 소개된 거고요. 마찬가지. 이건 뒤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엘리트들만 계시니까 어떻게 강력으로 소랑 나왔습니다. 자, 이게 또 우리가 백호라고 해서 호랑이 토템입니다. 중요한 토템입니다. 자, 일본의 나라형 키토라 고분 벽화에 호랑이 얼굴에 사람 몸이 있습니다. 실제 반인 반수가 가능한 건 아니죠. 신화 속에서 가능합니다. 이건 신화의 주역들입니다. 신화의 주역들입니다. 자, 호수인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 평양하늘이 일본 나라형 키토라 고분 벽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토라 고분 벽화를 발견할 때 일본에서 뭡니까? 마이크로 카메라를 고분 안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 찍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에 보니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일본 고분 벽화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나왔냐면은 천문도가 나왔는데 천문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천문가 어디의 하늘이에요? 고구려의 평양의 하늘입니다. 평양의 하늘을 그려놨다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왕들이 평양의 하늘로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자, 우리도 서울 오면 어디를 떠올립니까? 광주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서울 생각들 하잖아요. 그겁니다. 자, 영국의 요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요크가 있습니다. 요크 사람들이 미국에 새 나라 오면서 보니까 뉴욕, 뉴올리안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에 가면 하라주쿠 원래 원자 원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걸음으로 얼마 떨어지도 않았어요. 잠깐 옮겨놓고 거기는 신주쿠입니다. 신주. 새로운 잠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행경에 보면 이렇게 그 호랑이 토템도 충분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새가 호랑이 위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를 새가 입으로 목을 물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결국에 이러한 유물들은 역사적인 유물이다. 호랑이 토템 부족, 호랑이를 잡은 것을 사냥을 기념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죠?
호랑이 토템입니다. 남방의 주장은 따로 설명드리고요. 북방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북쪽입니다. 현무입니다. 거북과 뱀, 암수, 항목이고 북방이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북방의 현무는 거북이 오면은 거북이 자체에 머리도 있고 발도 있어야 되는데 거북이 자체 이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와 꼬리, 발을 다 자른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데 눈에 옥구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으로 여기에서 하늘을 살폈던 것이죠.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이 여신이 놓여있는 묘를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청동 재련했던 그릇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최초의 옥문자입니다. 4000년에서 3500년 전이면은 연대를 보시면은 딱 어디가 어느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굳이 이것이 고조선이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의 하가점이라는 이 요하 지역의 적공시 하가점이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 지명에서 4000년 전 3500년 전에 나라가 있었냐고요. 중화민족에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황하강유역 아닙니까? 여기는 요하유역 아닙니까? 그럼 이거 여기다가 굳이 고조선 써가지고 시비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무슨 문자입니까? 고조선의 문자예요.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옥에 쓰여진 거예요. 옥에. 옥문자 아닙니까?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딱 땅 속에 지신할 때 신자라. 땅 속에 신. 그리고 요것은 뭐다? 하늘에 요게 이제 제가 문자를 발견한 건데 요 오른쪽 치하고 이 왼쪽 치가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자, 왼쪽 치 요 글자는 탁자식 고인돌의 상형입니다. 탁자식 고인돌 올자예요. 오른쪽은 뭔가 이거 편자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은 이것이 사방으로 가면은 버금아자가 됩니다. 버금아자가 됩니다. 나중에 문자 부분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거북의 등껍질을 맞는데 분명히 뭐가 없다? 머리하고 발이 없다. 그러죠? 머리하고 발이 없습니다. 머리하고 발이 없는 것을 또 거북이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것은 북방의 현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있는 건 따로 또 나와요. 머리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어디냐면은 양자강 유역입니다. 이쪽에 홍상문화하고 동일한 시대에 양자강 유역에서도 이 뭡니까? 점치려고, 하늘에 점치려고 이렇게 다리를 자르고 이것은 위아래가 분리가 됩니다. 위아래가 이게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자, 점치는 거죠. 옥구, 옥장, 옥편 세 개가 3종 세트입니다. 3종의 점치는 옥기 세트가 5000년 전에 동일한 시대에 홍상문화 동일한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홍상문화는 이러한 점을 치는 옥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다 따로따로지만 다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기는 구멍 뚫어놨는데 여기는 문자 3개 나왔지 않습니까? 구멍보다는 뭐가 더 앞섰다? 문자가 더 앞섰다. 문자가 3개 돼 있잖아요. 그러죠? 꼭 막 앞서고 뒤서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도 다 있다. 그리고 요하적에서 나오는 이 옥문화 역사는 중화민족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것을 전부 다 몰아잡아서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게 동북공정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문헌을 그렇게 들여다봤으면 문헌을 뒤집어서라도 동북공정에 이기는 논리를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내고 질질 끌려가면서 이걸 가지고 이거 보니까 동북공정을 이길 수 있겠는데요, 막을 수 있겠는데요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백하게 문헌 글자 하나도 없이도 이런 것이 이 같은 연대 중국에서 황하유역에서 나옵니까?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사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이거 짝대기 하나 있는 거 간단한 기호, 부호 도저히 이렇게 문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기호나 부호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로 발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설을 못하면 해설을 못하는 후손 학자들이 문제지. 이 사람들이 문자 만들기 뭐가 이상한 겁니까? 문자를 가지고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까? 자, 보세요. 이거 뭐 닮았습니까? 새가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 같죠? 그러죠? 이렇게. 근데 발이 몇 개예요? 발이 3개 아니에요. 자, 머리가 검다, 희다. 자, 검은 것은 뭐예요? 달이 2개가 꼬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달이 3개가 아니고. 아, 그렇죠. 꼬리일 수도 있고요. 해설이 자유입니다. 꼬리가 짧은 새는 삼조과가 있으면 저기 그 삼조과에다 갖다 설명을 붙이려고 해서 약간 막 삐뚤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머리가 하얘요. 이거 뭡니까? 낮의 주인입니다. 낮의 주인. 낮의 하늘. 자, 이 검은 것은 밤의 하늘이에요. 밤과 낮을 다 주제했다. 자, 거북도 이와 같이 조각이 등장합니다. 거북을 머리 위에 오고 있죠? 거북. 네, 이렇게 글자까지. 분명히 이제부터는 거북이 머리하고 발이 있는 거북과 거북이 없는 것은 구별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반인반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뭡니까? 달신이 2팔을 벌리고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신. 이 해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삼조고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신 위에.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가 달신입니다. 달신. 이런 그림이 중국에는 수준이 낮은 복희 여화가 등장하는 벽화는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 고분 벽화의 회화적인 수준이나 신화를 표현하는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할 따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바로 사람 몸에 뱀의 몸입니다. 인수사신, 용토템 사회의 지배자. 자, 신화의 단계적 발전에서 동물머리가 뭐로 바뀌었다? 사람 머리로 바뀌었다. 인수사신, 복희 여성은 풍시이며 고대 동의적이고. 근데 왜 짐승하고 사람을 섞어서 벽화가 됐을까요? 이 신화의 발전 단계에서 최초는 동물신이 나옵니다. 뱀이나 거북이나 호랑이나 소나 곰이나. 그 다음 단계에 그 뱀 토템족, 곰 토템족, 새 토템족의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뱀을 이제 이해도 되고 이제 관리도 되고 잡을 수도 있고 인간 사회 쪽에서 유력의 저가 주가 됐던 것이 이제 점점 거기가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객체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호랑이나 뱀을 제압을 했다, 곰을 제압을 했다 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곰 토템 부족의 지도자, 통치자. 그래서 신화의 발전 단계에서
뭐가 나면은 동물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보니까 동물에 대신해서 인간신이 나옵니다. 인간신. 일본의 천황이 인간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자, 동물신과 인간신 중간 단계에 뭐가 있다고요? 이 반인반수신이 등장합니다. 신화의 발전 단계. 그래서 이 신화의 발전 단계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옥기가 나왔다 그겁니다. 자, 고구려 고분법화는 바로 이 다음 단계입니다. 자, 보십시오. 짐승머리에 뱀의 몸. 짐승머리에 뱀의 몸. 이것이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이거 갑골문의 영자입니다. 비슷하죠? 이렇게요. 자, 이것은 북경 고궁박물관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향일보에서도 1989년에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한족의 영토템은 발해 양안서 비롯됐다. 이렇게 흡표입니다. 전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하나 보십시오. 여기는 뭡니까? 사람 얼굴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용토템 부족의 지도자. 단계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겁니다. 자, 등을 돌리고 있죠. 이게 배신일 때, 북녘, 배신할 때, 북녘국자, 여기서 나옵니다. 글자, 상형자.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등을 보고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등을 돌리고 있으면 뭐 같습니까? 서로 살림을 따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서로. 용 토템 부족이지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것은 이게 결혼 동맹을 나타낸다. 결혼해서 새 토템족의 신화의 꽃입니다. 이면도 사람 얼굴에 새의 몸입니다. 고구려 고분법화에서는 친절하게 뭐냐면은 이 묵서로 이름을 써놨어요. 묵서로 다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길리, 천추, 만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새의 몸. 그러면 새 토템족의 지도자. 자, 이게 보면 하조. 여기 하조라고 써있습니다. 하조. 요새는 뭐 한의사 정도 됐던가 봐. 여기 보면은 학도 불성 배부 약구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삼실청에 가면은 이제 뭡니까? 길리. 그 다음에 인면조가 나왔었죠. 거기에 이제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 이거 화면으로 보셨죠? 평창올림픽 때 나온 인면조입니다. 인면조가 어디서 근거했다? 고구려 고분법화에서 근거했다. 고구려 고분법화. 아까 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와. 근데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 택도도 말씀도 많이 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짐승머리에 새 몸도 있습니다. 사람 머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에도 인면조신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 새 몸. 자, 일본의 정창원의 나전 자단 비파 99, 그 1m짜리 비파에
앞면에 이렇게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인면조입니다. 인면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물신에서 인물신으로 사람신으로 가는데 중간 단계에서 인면조를 신화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가 사람신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게 사람 얼굴에 새의 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가 있다? 도구의 고분벽화에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다? 흑피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얼굴 저 정도 그렸으면 몸이 사람 몸은 안 되고 왜 그 짐승의 몸을 그려놨을까요? 아직은 새 토템족의 을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새 토템족의 내가 지도자야. 지도자인데 새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도 참새나 뭐 이런 새가 아니라 독수리나 그래서 이제 봉황이나 이런 큰 새로 합니다. 지도자를 신격화한 거. 그렇죠. 주로 인물적으로 신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할 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에는 사람 얼굴을 한 것도 신이라고 하네. 현인신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가 이야기한 거. 있을 현자에 사람 인자죠. 현인신, living God,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천황이 쓰는 옥기는 뭡니까? 신이 쓰는 거라 신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옥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쓰는 거라 사진을 못 찍어요. 천황 그것은 초상권 제약이 어마어마합니다. 3종의 신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일본의 3종의 세 가지 종류의 신이 쓰는 기물. 청동검, 청동거울, 구부러진 옥, 요겁니다. 시자옥. 그럼 시자옥은 어때야 돼요? 청동검하고 청동거울은 전쟁 때 쓰는 거니까 놔두고. 고곡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천황이나 황후의 방 안에 있어야 돼요. 고곡은. 삼종이지. 왜? 신이니까. 천황이 새로 등극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받는 게 뭐냐? 삼종의 신기가 인수인계가 끝나야 새로운 천황이 즉위했다라고 뉴스가 그때 그 시점으로 뉴스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 이거 보시면은 산해경은 그림책입니다. 산해경은 중국 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이족의 무당들의 책입니다. 산 바다의 경전입니다. 산과 바다를 다 써놨어요. 근데 이 산해경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왜? 산해경 가운데 안에가 이런 해외 동경, 해외 북경, 대양 북경, 중산경, 동산경, 남산경 나옵니다. 이 가운데 산해경에 해내경, 바다 안의 경이 있습니다. 산해경 가운데 해내경은 조선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기. 조선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송나라 때 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산해경은 뭐다? 해내경 조선기다. 조선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이 말씀 원변에 자기 기자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산해경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다 보니까 사람 얼굴에 새의 몸만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게 보면은 대항복경에 보면은 인면조신인데 우강입니다. 신이 9개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구봉입니다. 새도 그냥 새일 텐데도 구봉이라고 해요. 왜? 새 중에 우두머리니까. 그럼 아까 용도 요하에서 나왔죠? 봉도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요하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해경이 황하지역에 대한 배경으로 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요하 지역 만주 지역의 대상이라고요. 지역이. 자 그러면은 용봉이 어디서 나옵니까? 산해경만 갖고 보더라도 용봉이 이미 중국 것이 아니에요. 중국 중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단 한 글자도 꾸중물 한 방울 기어가면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 용봉 문화 하면은 중원 문화 중국 하는데 저한테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용봉이 산해경의 기록,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림, 옥기도 용하고 봉이 나오는데 옥기로 만든 옥룡하고 옥봉도 너희들이 만들어서 단 한 점도 만든 것이 없습니다. 단 한 점도요. 유사한 것이라도 나왔으면 제가 조금 발언이 약해지겠죠. 없어요. 그리고 묘 자체가 틀립니다. 아까 제가 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죠. 적석정 돌로 만든 무덤이라고. 중화민족의 무덤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무덤, 토광묘예요. 토광묘. 우리는 돌로 만든 무덤이고 적석묘, 석광묘, 석실문, 고인돌, 피라미드형 적석정 해가지고 돌이다고요. 돌. 옥은 뭡니까? 석자의 미자라고 그럽니다. 돌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옥이라는 것.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그러한 설명의 그러한 문헌은 중국 문헌 쪽에 근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워낙 그쪽에 오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헌 기록보다는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 몸에 날개와 새합니다. 사람 몸에. 이거 미국 프리어 갤러리에 있는 청나라 때. 그것이 미국 본토에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가져간 겁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수집에서 가져간 겁니다. 수집에서. 출토에서는 가져가면 약탈해가지고 약탈이 아니라 사서 갔습니다. 구입해서요. 사서 예, 예. 산 것도 약탈이에요. 약탈입니까? 예, 그럼. 미국 놈들은 태생부터 착취, 약탈, 방화, 네. 강간. 여기 보면은 사람 몸에 새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우인.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현재하고 직접 날개를 하고 있어요. 옆모습이. 얼굴이 보니까 절반은 사람과 절반은 새 같고. 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반인 반수입니다. 반인 반수 옥조각이 나왔다. 처음에는 이거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어요. 다들. 어디가 근거가 있어? 이 근거도 저 같은 연구자나 찾지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데 왜 찾느냐? 아, 사람 얼굴에 새용음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으니까 찾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고구려 고분벽화, 그 다음에 산해경의 기록, 그 다음에 흑피옥하고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화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유사하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문화가 동일하다라면 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까? 민족이 동일하다. 문화, 민족이 동일하다는 것은 뭡니까? 역사가 동일하다. 역사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역사가 동이족의 역사면 그냥 동이족의 역사, 동이족이 세운 나라면 고조선이면 고조선, 부여면 부여, 고구려면 고구려. 그냥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역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옥기가 나온 것은 이런 조형이 나온 거 5,000년 전이니까 5,000년 전부터 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고구려 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연대가 조금 밀리는 거 있는데 일본 열도에서 또 있다고 나옵니까? 그럼 더 늘어난 것이죠. 여기 옥기가 안 나왔으니 없다고요? 일본 고분벽화에 사신도가 그대로 나오는데 반이반수 그림이 나오는데 지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그랬겠습니까? 고구려의 평양에
밤하늘 천문도를 그려놓고 있는데 역사의 문화의 흐름, 연속선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속선상이 동일한 역사 문화의 연속선상인지 다른 문화의 연속선상인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황하의 물줄기와 요하의 물줄기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다른 강입니다. 그 주변에서 사는 역사가 어찌 똑같겠습니까? 서로 인류사에서 전쟁과 승패는 뭐 따라다니는 것이니까 때론 이기고 질 수 있겠죠. 모택동하고 줄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하 지역의 역사의 주인은 조선 땅, 조선의 역사, 당신들 역사서에 써라!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 가지고 그건 정치 구호입니다. 정책입니다. 외교사에 모택동이가 주울레가 탁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과해야 한다. 단 한 번도 지배를 한 적이 없다. 거기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적은 있다. 그건 침략 전쟁이었다. 다스린 적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헌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원본. 중국 원본은 주울레 총리 견 조선 당 중조 관계 외교 사록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 지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서 의원님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릴게요.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 할 줄 몰라요. 이메일요? 그럼 출력해서 드릴게요. 보시죠. 뭐 말씀을 그러겠습니까? 이 강의 들으시면 엘리트라니까요. 역사 민주화예요. 서 의원님. 내가 우리 영화를 왜 좋아하는데요? 나가 원본 마무리를 못 짓고 깜짝한 그런 병을 있는데 단 한 칼에 잘라보더라고. 말이 많아. 유물하고 유정만 갖고 설명해. 하늘에서 띵 하는데 맞아. 내가 그거 원고를 내가 전체 3에서 3분의 1을 줄여보고 절반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내가 이 캐로 멍청해서 멍청한 것이 이 앞에 보면 쉬운 몇 쪽짜리고 다 하니까 16쪽짜리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안 했던 것이지. 왜? 안다고 뭐 좀 했다고 들여다봤다고 미주알 고주알 하는 거예요. 암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라는 것이 자기들의 글로 풀어놓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거 내가 다시 넘어가고 혹시 다른 거 있습니까? 보십시다. 이게 보시면은 Prior Secular The Simeon's Museum of Asian Art 소장하고 있는 아까 그 하얀 거도에서 청나라 중국 그러니까 흑피옥은 5,000년 전, 4,000년 전 건데 청나라 때도 똑같이 이런 옥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겁니다. 이 두 점은 흑피옥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0년 전이고 이것은 청나라 때 저겁니다. 스미소니언 아시안 학회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자,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안 만들어진 게 달라야 하면 그건 다른 것이죠. 우서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등장인물 구성, 이 어깨를 구성하는 요소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의 머리 부분에 두 앞팔에다 꼬리에다 관에다 그러죠? 이게 신기합니다. 이런 게. 자, 이제 3조고입니다. 별도로 따로 항목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이 흑표 가운데 엘리트 요원들만 계시니까 설명을 더 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집안에 5호면 5호며 4호며 해신달신, 해신달신, 해신은 3조고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이미지도 있으나 이렇게 한 겁니다. 신문이 고마워서 자기 역사 알리려고 이렇게 한 신문이 있으니까. 아, 이거 이미지 딴 거 찾으려면 못 찾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 금동 관입니다. 이 안에 이겁니다. 이거. 다리 하나, 둘, 세 개가 꼬리는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세 개. 3조고입니다. 산조고라는 개념이 뭡니까? 왜 산조고예요? 이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왜 숭배를 하냐면은 까마귀는 시체 썩은 냄새를 가장 먼저 맡습니다. 시체가 썩었다면 동물의 사체입니다. 사냥을 해야 되죠. 사냥을 해서 떨쳐놓으면 사람이 먼저 달라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먼저 달라는다. 피냄새를. 근데 까마귀 모이는 데 가면 뭐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사람보다도 더 잘 만듭니다. 운 좋으면은 지기들이 사냥해 놓은 거 뺏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물의 습성을 이해를 하고 완전히 소화를 하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차 숭배하는 대상으로 가더라도 자. 이게 또 일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에 보면은 이게 발이 세 개입니다. 3조고입니다. 자, 일본에 이게 이 별자리가 바로 평양 하늘의 별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키토라 고분 벽화에 두꺼비 토끼까지 똑같아요. 장이라나 것만일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왜?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신도까지. 3조. 자, 더 재밌는 것은 일본 천황이 즉위식 때 입었던 대례복입니다. 대례복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3조고가 있습니다. 그러죠? 자, 왼쪽 어깨는 태양시, 자, 오른쪽 어깨는 달신입니다. 해신 달신, 고구려 고분벽화가 그대로 이 황제 즉위식에 대례복으로 돌아 있습니다. 아, 있나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더 먼저인데요? 말도 소리 들어.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봐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답답한 인사들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파묻혀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념, 즉위식 기념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 기념물에 이렇게 3조고를 자기들 왕과 위에도 이렇게 3조고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료가 이제 되시면은 확대해 보시면은 다 보이십니다. 더 재밌는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신의 옷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를 못합니다. 이 보도자료로 나오고 외에는. 그러니까 학자가 가서 만져보고 보고 그 스케치한 거예요. 스케치한 것을 한국의 홍윤기 박사한테 내가 이거 스케치한 거야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 신의 영역이니까. 걔들 하고 30개 죽어 볼일도 보고 그러는 것은 신들인데 화장실이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 황실에서는 밥 먹고 나서 뭐 먹는다고 쌀밥 먹고 나서 누룽지 먹어요. 누룽지. 자기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와서 누가 가서 멀리서 여기 해봤겠습니까? 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뭡니까? 이게 부상약기라는 일본의 사료입니다. 부상약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백제하고 일본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일부러 넣은 겁니다. 자, 원년 정월에
소와 대신 마자 수기가 의합전 원어 그 다음에 비조지 아스카지 그러죠? 건법 흥사 입찰주 일도 대신 병 백여인 개착 백제복 관자 실열 이불사리 총 비조 아스카사입니다. 아스카사 그러면은 무슨 하니까 일본의 최고 가는 불교 사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불국산 그러죠? 그 사찰을 찰주 가장 중요한 식을 할 때 기념식을 할 때 왜 일도 대신입니다. 일본 섬의 대신들입니다. 왜 백제 옷을 입고 그런 게 즐거웠을까요? 이게 식민지 지배였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뭐 이거 하나 보면 끝날 것 같고 그런 게 음한 것 같고 참해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안 봐요. 공부를 안 해. 모노사학 한다고 들어가서 왜 땅속만 봐. 뭐가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땅속이 어느입니까? 캄캄합니까? 캄캄한 속에서 헤매면서 나만 볼 줄 알아야 하고 있으니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상약기에 보면 딱 이것도 뭐예요? 주기식 병풍에 그 다음에 일상탕 그 막대기 긴 막대기 아니십니까? 거기에 금칠공반 3조고 일본이 그 뭐예요? 6세기 말에 백제옷 그래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아니라고요? 믿지 마세요. 우리 역사의 현주소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삼조고가 그냥 삼조고가 아닙니다. 자, 은나라 있죠. 저쪽에 낙양 그쪽 안양 쪽으로 가서 세운 나라 은나라. 상나라는 누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동이족이 세운 것이죠. 지금도 동이족 하면은 새 토템입니다. 새 토템. 그러죠? 자, 거기에 부호묘에서 나온 겁니다. 다리가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꼬리 아닙니다. 성인은 보시죠. 꼬리는 이쪽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꼬리 아닙니다. 다리가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삼조고. 삼조고 갖고 일본 애들은 지기들이 먼저라고 그래요. 답 없어요. 자기들은 편협돼 가지고 자기들 것밖에 안 배는데. 그리고 다리가 세 개 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뭔가 두꺼비하고 토끼가 방아지고. 이것은 중화민족의 화상석에 나온 화상석.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해신 달신의 신화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죠? 신화적 단계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은나라를 건국하는 주체들이 아까 내 설명드린 옥문화 주체가 1000km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이 상나라. 아까 어깨에다가 문자 새겼다 그랬죠. 거기는 최초 문자 단계니까 많은 문자 개체수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상나라 은나라에서는 갑골문이 나오죠. 갑골문 하나 5,000자 정도 됩니다. 5,000자가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까? 우리가 최초가 5,000자가 나오는 것이 어디 최초랍니까? 아니에요. 최초라면 한두 자가 나와야 최초죠. 아까 같이. 그러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그냥 그대로 금같다. 유선홍기가 짝이 없습니다. 유선홍 것인지 뭔 것인지. 아니에요. 자,
글자도 옥에다 세워놓은 글자가 좀 비중 가치가 있을까요? 동물 뼈다구에 새겨놓은 글자가 가치가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죠. 많이 나왔다 해서 그것이 문자고 적게 나왔다 해서 문자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일자 천금입니다. 중국에도 속담에 나옵니다. 한 글자가 천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나오면은 그것이 압도하는 것이죠. 갑골 문자 수천자 수만자를 글자 하나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자가 새겨진 어깨를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으면서 연구를 해서 연구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진짜 나옵니다. 이제 거기 보면 될까요? 자, 이제 소토템입니다. 자, 보십시다. 고구려 고분 벽화입니다. 일반 나라형 고분 벽화는 이겁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보다도 더 온전한 형태가 더 지기들 것은 이거 막 겁나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맨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유감스럽게. 아까 묘 안에 그 마이크로 카메라 넣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런 거. 자, 고구려 고분 벽화입니다. 보이시죠? 옷을 한복 안 입지 않았습니다. 한복 입었잖아요. 한복. 여기 보면 그거든요. 소머리에 사람 몸. 이러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상상 속에 놉니다. 이것은 소토템 부족의 지도자입니다. 아직 인간 지도자가 나오기 전 단계인 것이죠. 그걸 고구려 사람들이 조상신이라고 그려놨는데 이걸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신농염제라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신농염제라고. 자, 그럼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놓은 이 사람들은 고구려의 조상일까요? 중화민족의 조상일까요? 중화민족의 조상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가 다른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지금 보면 통역이 있어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머리에 사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도 있어요. 자, 사람 머리에 소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유연하면서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소토템 부족의 지도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화 세계에서, 신화 속 세계에서. 이건 제 말보다는 설명을 이화여대 정재석 교수가 앙티오이티푸스의 신화학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염제 지우계통의 신 고대 중국 대륙은 다수 종족이 공존했던 무대였으니 중국 신화는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자산이라는 것이 지은이의 핵심 주장이다. 중국만의 것이 아니다. 공통 자산이라는 것이죠. 공통이라는 말에 우리도 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죠? 공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연장선상에서 그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신들을 대조하여 산해경의 동이계 신화 가운데 염제 지우계통의 신들은 한국 신화와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들여내 보인다. 이들이 한국 신화의 일부 원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산해경의 동이계가 한겨레 신문에 보도. 이화여대 정재석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겨레 신문에서도 뭐이다? 아시아, 동아시아의 공동 자산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폭이 넓어진 겁니까? 중국의 폭이 넓어진 겁니까? 벽화에서 이렇게 멋있게 신농염제를 표현하고 있는
역사적 유물은 없어요. 중국에는 없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왜 또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아래 옥기를 보시면은 참 신기합니다. 뿔이 있죠? 뿔 2개. 뿔 하나. 이거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출토된 유물이 한 점도 없습니다. 다 수집된 겁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거 출토되지 않은 거 박물관에 넣으면 우리는 한 100년은 싸울 겁니다.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수집했냐, 이것이 왜 박물관에 가서 내놓고 있냐, 수장고에 넣어놔라, 내놓지 마라, 뭐냐, 시끄러워서 못 내놓을 거예요. 중국은 그 정도의 역사로 탐욕적인 게 아니라 수준이 높습니다. 폭이 높습니다. 우리는 너무 좁쌀들이 역사를 봅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에 있는 게 출토품입니까? 수집품이에요. 영국의 박물관에 있는 것도 수집품입니까? 출토품입니까? 수집품이에요. 60년대에 영국 박물관, 캠브리지 박물관으로 갔어요. 그래도 단 한 명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고. 왜? 믿으면 박물관에서 내놓았으면은 이건 이미 그 단계를 거친 겁니다. 한국은 그게 전부 부정당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거라 여기 올려놨습니다. 머리가 하나, 둘, 세 개. 아주 기운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논문에서 인용하면서 자 미출토자가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내가 그러니까 상대가 북경 고궁박물관, 캠브리지,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뮤지엄 이렇게 소장들 하고 있는 흑비저 태양 소머리에 사람 몸. 각골문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축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죠.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있죠. 앞에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축자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뭡니까? 뿔이 2개입니다. 다. 뿔이 2개. 이제 뿔이 점점 생략됩니다. 이게 축자입니다. 설문에다 무는 축야, 무는 축야, 여능, 사, 무형. 무형을 능히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능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무당. 그러죠? 그게 근무당입니다. 이무강 신자야. 춤으로서 강신자. 무는 축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는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신과 통할 수 있는 기이한 인사이며 축은 찬사자로 통신의식의 축사자 사회자이다. 무가 주도하고 축은 보좌하는 것이다. 무축이는 통신활동이 공통하다. 이 통신은 신하고 통하는 겁니다. 연락하고 통하는 신이 아니라 신. 그러니까 무가 있고 옆에서 이 축이 무하고 축이 우리로 무격이라고 무당 옆에 있는 남자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이게 여기 다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글자가 이 글자가 상형화된 것이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흑표역 조각에 보면은요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 쪼그려 앉은 것, 그 다음에 엉거주춤한 것, 세 가지만 나옵니다.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을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항복을 뭡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벽화 쪽에 가면 이걸 놓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아시아는 저희 쪽에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 갑골문을 만든 주체가 이 옥을 만든 주체들입니다. 동일한 주체입니다. 지역은 달라요. 근데 무릎을 꿇은 게 뭐냐면은 무당이 대무 여자 무당이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걸 이제 뭡니까 이제 제례를 이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뜻을 누구한테 전달을 합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입으로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죠. 큰 무당은 대문은 하늘의 뜻을 받고 하늘의 뜻을 받은 것을 옆에 있는 조수한테 축한테 알려주면은 이 축도 그걸 받아서 그걸 이제 이 하늘의 뜻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역할은. 그러니까 경건하고 신선한 쪽에서 무릎을 꿇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자의 이 사람은 뭐냐면 무축이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당하고 축. 일반적으로 무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격. 남자 무당을 격이라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 남자 무당 두 사람은 공통 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 무당이 절대적으로 모계 사회를 유지하다가 그 큰 제사, 큰 굿을 주관하면서 물자를 동원하고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하는 역할이 점차 비중이 커지면서 뭡니까? 점점 하는 일이 하늘의 뜻만 받는 역할로 줄어들게 되고 남자 쪽 부계는 점차 물자를 장악하면서 사람을 장악하면서 커서 부계 사회로 옮겨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쪼그리고 앉는 겁니다. 자, 여기 CCTV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등판에 문자가 생긴 이유 이게 강자랍니다. 강. 자, 산해경의 우수인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흑표옥도 이게 또 뭐다? 고구려 고분벽화 산해경 흑표옥으로 연결된 것. 이것도 똑같이. 아까 세도 그랬죠. 그 다음에 용도 그랬죠. 이 소도 마찬가지다. 산해경 우적신이면 인면우신 산해경서 인면우신 기신칠 인면우신 7위의 신들은 모두 사람 얼굴의 소해목이다. 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사들. 자, 이것이 이제 인수성교를 상징하는 조각이라 대왕세요 소전비 신동영제의 모친입니다. 신화산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났는데 소머리에 사람 몸이 태어났습니다. 신동영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신화의 혈 후원서 흉노전에 가면은 고운과의 성교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곰 토템도 이제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곰발입니다. 곰발.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곰 아래 턱. 진짜 곰 아래 턱뼈에 곰 이빨입니다. 이게 바로. 여신면에서 함께 나온 겁니다. 자, 여기는 독수리 이빨.
50. 여기 보시면 고민들 금방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고 하고 싶은 사람 돼지라고 하세요. 뭐 저는 설명을 안 합니다. 제 눈에는 곰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곰 같죠? 행이라도 밀어넣은 자라고 하는 그 수식어는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곰은 밀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일부러 뭐라 그러게 옥절용 돼지 젖자 써갖고 옥절용 아, 중국의 학자가 오국룡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오국룡이에요. 오국룡. 이게 뭐냐면 옥결에 고음이 들어갑니다. 어디 가 보면은 대아리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대아리 같은 건데. 출토가 한 쌍. 여기도 보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캠브리지 대학의 동북공정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자, 캠브리지 대학 비치 윌리엄 박물관에 1951년에 소장됐습니다. 곽대순이는 동북공정의 설계자입니다. 이 홍산문화 유적을 제일 많이 발굴했던 종사자, 역사학자입니다. 고고학자,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역사적 결과물을 중국의 공산당이 다 갖다 아전인수격으로 이거 전부 우리 거야 한 거예요. 그럼 지들은 이게 신화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머리 쪽을 위에서 본 겁니다. 곰이에요, 곰. 2011년에 영국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곽대순. 왜 출장을 갔겠습니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내 눈으로 봐야겠다. 곰 아니야. 이거 돼지 같아. 돼지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가깝죠.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많이 먹고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돼지를 생각하고 갔었어요. 이것이 어디가 이거 돼지입니까? 이 곰이지. 곰이 두 손을 꽉 쥐고 하늘로 올라가는 관을 안 쓰고 있습니까? 관. 여신이에요. 곰 토템이 여신 아니고 웅관, 공관을 쓴 앉아있는 여인상, 오궁모. 곰 토템을 결정지어버리는 홍사문화 업계 아닙니까? 이거 5,000년 전이에요. 고조선의 공급보다 700년이나 앞선 거예요. 자, 제가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소에 연대 측정을 했을 때 3140년 전에 나왔습니다. 3140년 전이면 고조선의 전성기입니다. 그러죠? 이게 나왔습니다. 반달가슴 곰이에요. 제 소장품입니다. 반달가슴. 언제 한번 이 아래에서 실어쳤죠. 서울대에다 했더니 14,300년이 나왔어요. 저는 수식어가 몇 개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흑표옥을 연대 측정하는 거예요. 자, 14,300년 나왔다고 미국 지오크론사에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선 자신있게 우리가 측정했더니 3140년 전. 저는 이게 더 유리하죠. 14,300년은 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구석기니까. 3,140년. 그래서 탄력을 받았죠. 아, 맞아. 곰 토템족의 반인반수 아닙니까? 그렇죠? 곰 토템족의 반인반수 아닙니까? 자, 이게 중국 쪽에 있는 무시사당 화상석입니다. 곰의 반인반수 아닙니까? 그렇죠? 손발, 두 발, 머리에도 다 무기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 하늘에는 아까 옥황상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황, 하늘의 왕. 치우는 하늘의 왕입니다. 천왕. 땅에 있죠, 왕. 황은 하늘에. 자, 아까 말씀드린 만년 전에 오기가 여기 오면 벽화 안각화가 이렇게 시자예요. 산해경, 해내경. 아까 말씀드린 것, 송나라의 나필이 노사의 후기의 주에 있다. 용사.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뭐 생각나십니까? 새잖아요, 새. 그냥 옥조라고 안 하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친절하게 옥봉이라고 합니다. 봉화. 새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옥봉. 근데 기념우표를 발행했어요, 중국에서. 곰 토템, 새 토템, 그리고 인문상. 옥룡, 옥봉, 오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옥룡, 옥봉. 연봉문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5,000년 전에 연봉문화가 홍산문화, 흑표문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용봉, 그렇죠? 연봉문화의 기원을 어디서 찾으려고들 하십니까? 역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옵니다. 영봉문화, 영봉, 옥룡옥봉, 각대성 옥궁령. 영봉문화의 기원이 홍산문화이고, 중국의 학자가 이야기해요. 영봉문화의 기원이 우리는 지금도 그냥 바이블같이 외우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중원문화라고. 동북공명의 설계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일보에다가. 그것도 언제 2001년에다가 20년 전에 영봉문화의 기원이 홍산문화이고 자기들 거 아니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또한 홍산문화의 정수는 바로 옥기이고 한국 학자들한테 메시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산문화 옥기로 연구하라고. 뭔 이야기를 다르게 더 하겠어요. 자기는 잘못하고 매국노 되는데 유옥이다. 옥으로만 장례를 지내요. 옥으로만, 옥기로만. 다른 독이, 석기 이런 거 써서 옥으로만 장례. 바로 중국 학자들이 중국 문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중국 땅 안에서 나온 건데. 그럼 앞에 있는 이것은 뭐예요? 한국 학자들한테 대놓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니들 연구 좀 해. 니 것이라고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홍산문화의 정수는 바로 옥기고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중국 학자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고구려 고분벽화에 뭐가 나오죠? 아까 용이 나왔죠, 용. 그죠? 입이 둥그런 것이 용입니다. 봉은 새예요. 입이 날카롭습니다. 자, 용도 옥봉도 나왔었고, 옥룡도 나왔었고, 소머리 사람은 우수인신도 나왔고, 고구려 고분벽화를 그냥 한 몸에 딱 가져본 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를 그냥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그대로.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한 배 아닙니까? 한 배를 탔다 아닙니까? 아까 뭐예요? 요것을 소정비가 용화고에서
태어났는데 요거 태어났다 그랬죠. 여가 모고 여기가 장이다. 그러죠? 요거하고 지금하고 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이것도 딱 제가 받고 바로 이름을 바로 장명을 했습니다. 봉용 신농염제 흑피옥주. 흑피옥 배입니다. 배. 한 배를 탔다 그러잖아요. 혈연적 관계가 같은 오명 공동체다란 흑피옥 문화욕조학의 진순. 여러분들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봉문화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황하유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중국학자가 영봉문화 요하유역에 홍사문화라는 것 자체가 요하유역 아닙니까? 영봉문화가 홍산에서 나왔을 거고 홍사문화에는 옥기가 가장 에센스니까 니희들 좀 연구 좀 해야. 니희들도 좀 거기까지 말을 합니다. 말을 저도 더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영봉신 언제 한번 와서 이 옥기를 직접 실물로들 보시면서 또 저한테 설명 드시면은 자,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평면의 벽화라는 벽에 그린 뭡니까? 그림입니다. 그림. 2D 공간입니다. 야, 흑평문화의 옥은 뭡니까? 조각입니다. 3D 공간입니다. 그러죠? 예술적 조형미가 2D가 높습니까? 3D가 높습니까? 3D가 훨씬 높죠. 비교가 안 되죠. 이집트의 날강의 벽화 보고 감격들 하시지 말고 그것도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고구려 고분벽화도 사랑하시면서 이제는 3차원 공간에 등장한 우리 흑피옥의 조각들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이 강의 내용을 중국의 동북공정을 주장한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인정은 하건 안 하건 그들은 그들의 역사 동북공정은